안녕하세요. 척추관절 치료 느낌 아닐까. 오늘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달려라 병원 박재범입니다. 손보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맨날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인사하니까 여기 새롭습니다. 자, 고품격 척추관절 방송. 예, 우리 참 처음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지 걱정이 됩니다. 척추관절 느낌하니까 무슨 방송인가요? 네, 우리 인터넷에 보면 온갖 의학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블로그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는 영상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홍보업체들이 환자를 끌기 위한 미끼 정보인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또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또 환자들에게 진솔한 의사들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손보경 원장님이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십자인대 파열 먼저 알아보기 전에 십자인대라는 게 뭐죠? 네, 십자인대는 이게 무릎 모형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무릎은 위쪽의 뼈와 아래쪽의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인대가 필요한데 바깥쪽에서 느껴지는 뼈 인대는 안쪽에 있는 측부인대라는 인대와 바깥쪽에 있는 측부인대라는 인대가 있고요. 무릎 속에서는 인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인대가 이렇게 십자모양으로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꼬여 있는 쪽을 전방 십자인대, 뒤쪽에 있는 십자인대를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부르죠. 네, 우리가 보통 십자인대 파열이라고 말하는 건 전방 십자인대죠? 네, 대부분이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도 전방 십자인대 빈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대부분 궁금하시는 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죠. 네. 전방 십자인대 어떻게 보통 파열되나요? 대부분은 운동하다가 네. 속도를 줄이려고 할 때 무릎이 이렇게 어긋나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뛰어가다가 무릎이 조금 비틀렸다. 그러면 속에서 뚝 하는 느낌과 함께 통증과 파열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보통 어떤 운동이 그런 게 많나요? 제가 봐서는 축구가 많을 것 축구, 같은데. 예. 농구, 스키 아주 많고요. 네. 일상적으로는 요즘은 배드민턴 할 때도 생기시는 것 같고 탁구 할 때도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스키 치시느라 스키 환자들이 좀 스키 많겠네요. 환자 그죠? 많죠. 네. 네. 저도 스키를 참 좋아하는데 실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습니다. 다칠까봐. 네. 네, 파열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어떤 수술을 하게 됩니까? 예. 네, 일단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 네. 절반 정도 파열되고 멈췄다면 수술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부분 파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십자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경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게 무릎 주변의 근육만 단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50% 이상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이 인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특성을 잠깐 알아야 되는데 전방 십자인대는 한번 끊어지면 연결이 되는 것이 없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파열이 되면 다시 어느 정도 서로 붙어줍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50% 이상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인대는 다 없애버리거나 남아있는 것을 남겨놓은 채로 새로이 인대를 집어넣는 거죠. 그 봉합해주는 거 끊어졌으면은 당연히 생각하기에 끊어진 부분은 다시 이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네, 예전에 의사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서 열심히 꿰맸던 적이 있습니다. 꿰맸더니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수술했던 분들이 모두 거의 한 80% 이상 재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는 이런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랬던 그 거죠. 재건술이라는 게 다시 만든다. 그렇죠. 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이 파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안 한다. 나는 그냥 살고 싶은데 수술은 정말 싫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 네. 수술 안 하시고요. 정말 조심조심 사시면 됩니다. 출퇴근할 때 차 타고 다니고요. 걸어 다니는 거 하루에 10분 이상 하나. 그렇게만 지낼 수만 있다면 수술하지 않고도 그냥 평생 지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만 하시게 된다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대가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 3개는 멀쩡한데 하나가 부실해요. 그러면 식탁 의자 4다리 중에 한 다리 없는 겁니다. 아, 좋은 비유. 어떤 활동할 때 역시. 무릎이 비틀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내려가다가 계단을 잘 걷다가
갑자기 무릎이 어긋나면서 힘이 빠집니다. 인대가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뼈와 아래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골이 깨져나갑니다. 밑에 있는 연골판이라는 물렁뼈도 찢어나가죠. 점점 무릎이 손상이 커지고 나이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할아버지 때 60대 70대 오는 게 아니라 40대에 인공관절 할 만큼 퇴행성 관절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네, 퇴행성 관절염 하면 또 인공관절 네.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밖에 없죠. 네, 관절염 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일찌감치 진단되었을 때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치면 바로 합니까, 수술을? 처음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은 기다리죠. 왜냐하면 처음에 다치시고 나면 무릎 안에 피가 꽉 찹니다. 이 피가 차 있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무릎이 구부러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무릎 속에 다른 조직들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재활 운동을 하고 무릎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재활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다치시고 붓기가 조금 빠지는 한 2주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관절 운동이 다 되면 그때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방송사고 네. 지금 우리 술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크럽 널스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잠깐 잡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신데 네. 뭘로 만들어주나요? 자, 이제 인대는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네. 인대를 다른 곳에서 채취해가지고 십자인대처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인대를 상품처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좀 어려운 말로 자기 거는 자가인대, 다른 사람 거는 타가인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자가인대와 타가인대를 뭐 의사의 선택에 따라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자기 거 떼는 거보다 원래 제품이 딱 있는 게 있으면 선생님 편한 거 아닙니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십자인대를 다치고 나면 수술을 할까 하지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대를 쓸까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다양하게 자기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가인대와 타가인대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가인대를 썼을 때의 장점은 십자인대로 빨리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십자인대라는 게요. 네. 제가 하나를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십자인대라는 건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반대쪽 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인대를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 평생 이 인대를 갖고 사냐? 그게 아니죠. 이 인대는 꼭 단쟁이 덩굴 올라갈 때 가닥 잡아주는 리본, 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내 살이, 내 피가 이 인대를 따라서 이렇게 감아 들어오는 거죠. 감아 들어와서 이 인대는 내 몸이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살이 여기에 차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인대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장점이 이렇게 되는 수술인데 자가인대는 이 과정이 보통 연구 결과가 네. 교과서에서 입증된 바로는 한 9개월 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타가인대는 안타깝게 수술하고 2년에서 3년이 지나도 네. 아직 그 인대의 중심부는 자기 인대로 안 바뀌고 네. 아직 이 인대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대로 바뀌는 그 속도가 느립니다. 그 이야기는 좀 활동을 과하게 했을 때 다치려고 했을 때 당연히 내 걸로 바뀐 것보다는 남의 걸로 남아있는 게 좀 약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가인대가 그만큼 내 인대로 바뀌는데 좋은 거죠. 아프진 않은데 조금 덜 아픈데 자기 걸 떼진 않는데 조금 자가인대가 더 낫다 이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네. 또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게 타가인대는 좀 비쌉니다. 아 그렇구나. 네, 자가인대는 내 몸에 있는 걸 쓰는 거죠. 네.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만 좀 추가적으로 애를 써주시면 돈이 안 들고 인대를 하나 만드는 건데 네. 타가인대는 거의 한 150만 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드니까 이게 또 비싸요. 조금 예. 아깝습니다. 그 보험 안 됩니까 그거? 네, 보험이 전방 십자인대는 안 네. 됩니다. 후방 아. 십자인대는 되는데 네. 전방 십자인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그렇군요. 가끔 타가인대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자가인대를 떼고 나면 무릎이 약해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네. 의사로서 저도 걱정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내인대를 떼고 난 다음에도 다시 80% 이상 거기는 재생이 된다 네. 라고 연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자가인대 쓰는데 단 네. 다른 사람보다 몸이 유연하신 분 있어요. 전신인대 이반증이라고 네. 특수한 어깨 경우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어깨가 네. 쉽게 빠진다는 네. 느낌이 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태어날 때 애초에 인대가 늘어나는 성질이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자기 인대를 쓰면 수술하고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남의 인대 써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무릎을 공부해본 바로는 제 다리가 다쳐도 1차적으로는 네. 내 인대를 쓴다.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자가인대로 이제 만든다 치는데 자가인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또 약간 복잡한데요. 네. 자, 인대를 보시면 네. 십자인대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형도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죠.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네. 인대가 기능을 두 종류로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십자인대가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닥이라는 거죠. 그 전방식 후방 그거 말고 전방 네. 십자인대가 두 가닥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두 가닥으로 딱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부분과 뒤쪽에 있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른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인대를 두 가닥을 써서 앞쪽하고 뒤쪽을 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인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드시는 선생님이 있고 네. 그냥 통째로 그 자리에다 제대로만 심어놓으면 이 자체가 두 가지의 기능을 네. 거의 잘 한다 해서 지금은 양쪽 두 개를 만드는 것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서로 열심히 논의를 하시다가 현재는 다시 한쪽으로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싱글 번들, 더블 번들 그 말씀하시는 이렇게 거죠? 어렵게 말해도 되나요? 싱글 그럼요. 번들은 다 한 가닥이고요, 아니다. 예. 더블 번들은 두 가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창 싱글 번들 한 가닥으로 하다가 추세가 이것도 트렌드입니다. 유행인데 두 가닥으로 가는 게 너무 좋다라고 갑자기 막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더블 번들 두 가닥으로 하려고 했다가 네. 다시 연구 결과가 싱글 번들이 훨씬 안정적이고 좋다. 그 싱글 번들도 옛날에 하던 그 싱글 번들이 아니죠? 요즘 하는 건? 그럼요. 네.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옛날하고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졌죠. 네. 우리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릴까요?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옛날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게 허벅지 다리 이 정강이뼈입니다. 정강이뼈에 밑에 쪽에 구멍을 뚫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생긴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죠. 이렇게 뚫고 난 후에 이쪽에다가 다시 밑에서 뚫은 것과 연장해서 다시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쇠가 쭉 나와서 이까지 뚫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고정하는 방법이 가장 예전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그 터널 만들 때 쓰는 기구죠? 네, 기구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딱 붙여서 요 각도로 내가 인대를 만들겠다. 네. 이렇게 요 각도로 인대를 만들겠다라고 선택해서 네.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 이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이 나쁘냐?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좀 더 내 몸에 가깝게 만드는 걸 의사들이 원칙으로 하니까 목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런 다른 그거를 방법이 우리 의학 용어로 어떤 거라고 그러죠? 트랜스티비알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경고를 통과한 경고를 띄웁니다. 박 원장님께서 자꾸 적으려고 하시는데 쉽게 그런 거 얘기하면 좋아하십니다 다들. 네, 이 뼈를 통과해서 위에 쪽까지 일자로 하는 이게 트랜스티비알이라고 하는데 경고를 통과하는 방법이고요. 네. 근데 이 방법이 참 좋고 아주 심플하고 너무 결과가 좋았었는데 십자인대가 원래 붙어있는 자리, 해부학적으로 뼈에 붙어있는 자리하고는 좀 다르게 가더라는 거죠. 다르게 가지만 기능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네. 그 자리에 못 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장 예쁜 자리에 심어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가 가장 최근에 나오는 방법이 바깥쪽에서 안쪽에 이런 특수한 가이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뼈에다가 이렇게 되고요. 내가 십자인대가 붙어있는 쪽에다가 바깥쪽이죠? 이쪽으로 돼야 됩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이 무릎 수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아까 이 경골도 이거 할때 이렇게 요 가이드를 이용하면 십자인대가 원래 있는 자리를 찍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고정을 하고요. 바깥쪽에서 길을 내는 거죠. 이쪽에서 이렇게 고정해놓고 딱 고정해놓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길을 딱 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경골을 통해서 하던 테크닉은 그 통로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정할 없는 수가 거죠. 없었어요. 네. 근데 바깥쪽에서 이제 밑에 쪽은 밑에 쪽대로 뚫고 위에 쪽은 위에 쪽대로 만들자. 아우 이제 심플하죠. 한 길로 쭉 가지 말고 좋은 길이 있으면 선택해서 조합을 하자.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뚫고 난 다음에 고정을 하면 이게 이제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 바깥쪽에서 안쪽을 보면서 테크닉을 쓴다고 해서 아웃사이드 인 테크닉인데 요걸 쓰고 나니까 원래 있던 십자인대 자리에 모두 다 심을 수 있는 거죠. 밑에 쪽 뼈, 위에 쪽 뼈. 그러다 보니까 훨씬 경과가 좋아졌고 또 우리 박 원장님이 설명을 하고 요거까지 갖다 놓으셨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거 클로즈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요 이거 보시면 이 드릴은 밑에서부터 뚫습니다. 밑에서부터 여기서 쭉 뚫어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대를 심을 자리는 위쪽에 3cm, 아래쪽에 3cm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미리로 따지면 30mm, 30mm인데 근데 이걸로 뚫으면 뼈 시작할 때부터 초입부터 다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뼈에 구멍이 크게 나죠. 여기서부터 다 뚫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다 뚫으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바깥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밖에 없으면 바깥쪽에 구멍을 다 뚫어야 됩니다. 쓸데없이 뼈를 다 갉아내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릴처럼 뾰족한 침인데 이걸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굵기가 얼마 하지 않아요. 요것만 구멍을 딱 내서 들어가서 진짜 뼈를 파낼 부분은 이렇게 탁 하면 이 갈고리가 탁 꺾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리면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3cm만 딱 뼈를 뚫을 수 있죠. 그래서 요것과 요걸 조합하니 뼈 손상이 없이 십자인대를 제자리에 심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 테크닉은 이 방법이고요. 물론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이거 이게- 나도 의학 용어. 플립 커터라고 하는데 네.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플립 네. 커터. 네, 네. 이제 이 커터는 칼이니까요. 뭐 이렇게 생긴 칼이다. 플립 커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저만이 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 이제 무릎을 연구를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선택을 좀 하는 방법인데 대신에 이렇게 하지 않고도 수술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결과가 좋은 방법을 선택하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환자분이 좋으면 더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은 방법을 써도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이 이 방법 너무 좋았어요. 그 방법 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선생님을 믿고 그렇게 치료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셔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 수술 이제 수술할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은데요. 네. 수술하고 나서 그다음 경과는 어떻게 되죠? 이게 네. 제가 항상 우리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무릎 수술, 전체 수술을 통틀어서 가장 결과가 좋은 정형외과 수술은 인공관절입니다. 근데 인공관절 다음으로 결과가 좋은 수술, 십자인대 수술입니다. 십자인대는요. 심고 나면 내 인대로 다 바뀌고 나면 옛날 인대 강도의 거의 90%까지 육박합니다. 그 이야기는 90%까지 무릎을 새로 만들고 무릎 겉에서 원래 근육의 10%만 더해줘서 100점짜리 근육을 110점만 만들어주는 노력만 해주면 예전처럼 스키 타고 축구하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십자인대 결과는 좋습니다. 대신에 두 번은 없습니다. 재수술하면요 인대 성적이 15점씩 떨어집니다. 두 번째 한 번 끊어졌어요. 그래 됐어 나 스키 탔어. 또 타지 뭐. 두 번째 끊어주시면요 그만큼 무릎이 약해지는 겁니다. 네.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네. 우리 그 보통 이제 관절 수술하면 옛날에는 이제 기부스라는 걸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기부스 사실은 별로 안 하죠. 네, 영어로는 요즘은. 캐스트라고 하는데 네. 보조기를 차는데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조기는 네. 보통 많이 차면 한 달 반 차고요. 짧게 차면 한 달 차는데 이 보조기는 단지 하나입니다. 인대가 약해졌을 때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라. 잡아주는 게 보조기죠. 근데 이제 이 보조기 자체는 네. 한 달 반은 좀 착용해 주시는 게 좋죠. 네, 한 달에서. 대신에 이제 무릎을 네. 구부리는 건 못 구부리게 아니라 그렇진 않습니다. 딱 정해진 대로 수술하고 단계별로 재활을 하면서 구부리고 펴고 해서 수술하고 한 달이 되면 무릎은 다 구부리고 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운동하다 다쳤다, 10대에 다쳤다. 그러면 나중에 운동 언제 다시 할 수 있냐? 네. 이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되는데, 인대를 심었습니다. 이 인대가 내 인대처럼 바뀌는데 9개월이 걸려요. 자, 9개월이라는데 연구 결과 9개월이라고 9개월을 딱 믿고 운동하면 제일 좋은데 조금 안심돼야 됩니다. 12개월, 1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네. 3개월이 되면 예전하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뛰지는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때 재활운동 중에 러닝머신 한다면 러닝머신 속도를 5에서 6입니다. 6개월이 됐습니다. 빠른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러닝머신 속도 7에서 8입니다. 자, 1년이 됐어요. 이제는 뛰셔야죠. 달려라. 러닝머신 9에서 10입니다. 그때 저희 병원 갈 때 달려서 오시겠네요. 네, 그래요. 그때는 병원 안 오시죠. 아, 그런 거죠. 십자인대 수술하시고 1년 있다 오시는 분이 잘 없어요. 네, 그때 1년 있다 오시면요, 새로 끊어지셨거나 뭐가 이상한 경우인데 잘 1년 있다 잘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끊어지는 경우는 뭐예요, 그럼? 수술에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수술하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초반에 생깁니다. 아, 네. 1년 지나서 끊어졌다. 선생님, 원장님, 그때 수술한 거 약간 삐딱했던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재활 과정 중에 다 걸러집니다. 그러니까 수술 초기에 열심히 3개월 동안 재활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셨다면요, 계속 조심하고 근력 강화만 유지해 주시면 예전처럼 다시 지내고 새로운 자연 파열은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죠, 스키트하고 축구하다가 넘어져 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결국은 다시 다치는 거예요? 그렇죠. 제 파열은 다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술의 결과까지 쭉 살펴본 것 같아요. 우리 십자인대 수술에서 중요한 거 3가지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십자인대 수술에서 예. 첫 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룬다.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의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운동하시고요. 하지만 하셔야 될 인대는 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 인대를 쓸 거냐? 내 걸 쓸 거냐? 남의 걸 쓸 거냐? 의사 선생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자기가 판단하십시오. 의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남의 인대를 권유할 수도 있고 자기 인대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이유인지를 보시고, 한 선생님한테 듣고 잘 모르겠다,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같은 이야기를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인대를 선택하시는데, 자가인대가 현재 연구 결과로는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인대 심는 방법을 사용하시냐, 그것도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시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그 수술하시는 원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원장님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서 들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그 선생님께서 십자인대 수술을 많이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고 그 수술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환자분에게 자신있게 설명하시면 그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